그 좋은 구절들을 알아두시는 게 얼마나 좋은 쓰임새가 있는가 하면요. 제가 파우스트 읽으시는 분들께는 꼭 하는 얘기인데요. 한 번은 아주 큰 국제학교에 갔는데 회장이 턱시도를 입고요. 왔는데 속에 티셔츠를 입고 온 거예요. 뭐지? 그러고 있는데 이분이 뭐 인사말을 이렇게 하더니 제가 죄송하지만 자켓을 좀 벗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켓을 딱 벗고 이렇게 딱 들어줬는데 등 뒤에 멈춰라. 너 참 많은 것 같구나. 얼마나 멋지겠어요. 기업인이 그렇게 한다면 너무 멋지겠지만 아니어도 뭐 이제 우리가 다들 연세도 조금씩은 드시고 하셨는데 이제 뭐 boys be ambitious 아니 뭐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내 수준에 맞는 말로 한 문장 두 문장쯤 확실하게 외워둬도 너무 멋진 사람이 되는 거죠. 외국어 할 때요. 땡큐만 잘하세요. 무슨 언어로든지 땡큐만 잘하면 살아남습니다. 땡큐가 하나 더 하시려면 플리즈를 하나 더 하시든지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멋진 말로 그렇게 해서 조금 뭔가 감사하면 어디서든지 잘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런 컷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어요. 그레텐이 얼마나 청순한 소녀인가를 얘기를 할 때는 툴레이 임금님이라는 그레텐이 부르는 시 한 편, 그레텐의 꿈이 담겨있는 소녀의 그 영원한 사랑의 꿈이 담겨있는 노래 한 편으로 완전히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레텐은 지금도 청순한 소녀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슈베르트가 역시 툴레이 임금님도 그렇습니다만 슈베르트 작곡가 몰래 잡는 그레텐 그 노래는 앞에 꿈하고는 또 달라요. 꿈은 너무나 정교하고 완성된 시인데 몰래 잡는 소녀예요. 일하는 여성입니다. 일하는 여성이 뭐 오오오 하면은 안 어울리겠죠. 짧은 언어로 우리 가수들이 노래 부를 때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멋지게 부릅니다만은 사실은 조금 덜 감성적인 작곡가가 조금 더 그냥 흥얼흥얼 요 정도로 해야 현실에는 조금 더 부합합니다. 아무튼 그 그러니까 일하는 여성 그레텐과 또 사랑의 증세가 시작되는 그 증세들 막 그냥 계속 나가보고 옷이나 보고 뭐 가슴이 뛰고 뭐 이런 증세들이 소박한 언어로 그려져 있어서 그 두 장면만 노래 두 편만으로도 그레텐 인물이 많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그레텐 인물이 또 결정적으로 하나 소개되는 부분은 그레티엔 프라게, 그레티엔 질문이라는 부분인데요. 파우스트는 너무나 현학적인 사람입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나 그레텐은 그렇게 소박한데 그러나 본능적으로 선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파우스트한테 종교는 어떻게 되세요? 하고 묻습니다. 파우스트 매우 난처하지요. 맵스토펠레스하고 계약을 한 사람이잖아요. 뭐 대답을 못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온갖 좋은 말을 다 하지만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레티엔 프라게라는 말은 난문이라는 뜻으로 지금도 쓰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그레텐 장면의 마지막 감옥 장면이 굉장히 비극적인데 비극적일 수밖에 없는 게 아까 간통죄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는 그런데요. 한 두어 세기 전만 해도 유럽에서는 혼전 관계라는 건 일체 용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결혼식도 못하고 금부치도 착용을 못해요. 그러면 변함없는 건데 그렇지 않은 여성이 그런 거 착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피임도 없고 방법이
방법이 없어요. 애를 안 낳을 방법도 없고. 그럼 애를 낳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낳을 방법도 없는데 낳을 애를 기를 방법은 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죽일 수밖에 없는데 그게 그런 사람을 영아 살해녀라고 그래서 세상에 광장에서 공개 처형을 했어요. 젊은 변호사 괴테가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파우스트가 쓰기 시작했어요. 그것만은 아니지만은 그 젊은 변호사가 봤던 사실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조금 삐끄덕하니까 그렇게까지 살인죄가 되는 거거든요. 사랑이 그럴 바에는 사랑 아닌 다른 일은 삐끄덕이 얼마나 또 쉽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장 좋은 것이 너무나 급하게 미국으로 극전되는데 그레텐이 완전 광인이 돼가지고 그 굉장히 장면이 비극적입니다. 애를 죽여놓고는 첫 장면부터 우리 엄마 날 죽였어, 우리 아빠 날 먹었어, 막 이런 그림 동화 노간수나무에 나오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니까 아이의 환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애절한 장면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일부가 마무리가 되고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마지막에 그 파우스트가 구원되느냐 안 구원되느냐는 논란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일부에서는 명확하게 그레텐 처형되었노라 하니까 저 높은 곳에서 구원되었노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실증법적으로 보면 뭐 그레텐에 어떤 뭐가 들어가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너무나 큰 믿음이 있고 맑고 선에 대한 근본적인 감각이 있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는 처형 구원되었노라 이렇게 딱 끝나고 중세 말기에 궁정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왕이건 내무 대신 재무 대신 국방 대신 다 돈이 없다고 투덜거려요. 그게 중세 말기의 일이기만 하겠습니까? 돈이라는 건 없는 게 특징의 물건이잖아요. 원하는 법이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파우스트와 메피스토펠레스가 잘 밑밥을 깔아가지고 집회를 발행하게 합니다. 아직 집회가 없던 시절이고 금화, 은화, 동화 이런 것만 쓰이는 시절인데 집회를 발행하게 해요. 근데 집회를 어떻게 발행하는가 하면 집회는 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금이 있는 게 아니고 제국의 지하에 묻혀있던 가상의 보물을 담보로 가상의 보물은 좋아서 날뛰지만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게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집회 발행을 승인하는 과정도 중대한 일이잖아요. 지하에 묻힌 가상의 보물을 담보로 집회를 낸다. 조금이라도 정신이 있는 왕이면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곧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그 헬레나가 등장하는 장면도 매우 재미있는데요. 헬레나는 고대 그리스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트로이 전쟁이 헬레나 때문에 일어났다고 그러고 어찌됐건 호모에 따르면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헬레나 등장 시점을 언제로 잡는가 하니 트로이가 목마 때문에 불타고 헬레나는 스파르타의 메넬라우스의 왕비인데 파리스가 데리고 간 겁니다. 그리스 연합군의 대장은 아가멤논이고 그 다음은 메넬라우스인데요. 이제 트로이를 망가뜨리고 메넬라우스가 헬레나를 데리고 귀국하는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헬레나가 남편이 먼저 가서 제물을 드리라고 해서 먼저 오는 장면인데요. 상륙해서 헬레나는 고대 그리스 인물이에요. 그래서 말을 고대 그리스 운율로 얘기를 합니다. 트리메터라는 운율인데요. 이런 거예요. 경탄도 많이
비난도 많이 받은 헬레나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단위가 이렇게 딱딱 나오게. 전체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그리스 운율은 우리나라 말처럼 가군을 안 맞히고 음절을 맞춰요. 그래서 헬레나 계속 그리스 운율로 얘기를 해서 헬레나가 이제 등장을 했어요. 왕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헬레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냉정하게 보면은 살림하던 여자가 집 밖으로 나간 거잖아요. 집에 돌아오면 환영받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말도 환향년이라는 말이 생겨나고 막 이러는 거죠. 어디 가서 환영을 받겠어요? 한 번 집 나간 여자가. 근데 집을 돌아와 봤더니 자기는 집을 나갔는데 웬 괴물 같은 여자가 집을 지키고 있어요. 여자예요. 포르키아스 메피스토입니다. 삼자매하고 그 흉측한 삼자매하고 결합을 했으니까 메피스토펠레스가 산막에서 여자로 등장을 해요. 헬레나가 집을 비운 동안 그 집을 지킨 사람이어서 그래서 헬레나가 이제 남편의 말대로 재물을 드리려고 와서 준비를 다 했더니 재물이 없어요. 그래서 포르키아스한테 재물은 어디냐 그랬더니 재물이 당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헬레나가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근데 헬레나는 연극에서는 약간 늙은 사람으로 등장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여왕의 위엄이 또 있어야 되고 그 대신 아름다운 젊은 시녀들이 트로이에서부터 따라온 이런 시녀들이 정말 아름다움의 현전을 증언하는데요. 의상도 예쁘고 그래서 이 포르키아스가 헬레나한테 충고를 합니다. 요 근처에 게르만 성이 있는데 거기로 피신을 가라고. 정말 게르만 성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그래서 헬레나가 피신을 가게 되는데 헬레나 등장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스파르타의 왕궁에 등장을 할 때는 고대 그리스 비극이잖아요. 고대 그리스 비극을 읽으시면 지문이 거의 없습니다. 궁전 앞, 우물 앞 이 정도예요. 해안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무대도 단순화되어 있고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그 극장들 비탈에 이렇게 반원형으로 있는 그 극장들처럼 이렇게 스탠드를 기극자로 놓고 아주 간단한 배경으로 하는데 그렇게 시작이 됐다가 헬레나가 이제 게르만 성주한테로 피신을 가야 돼요. 성주는 군인들이 많이 있어요. 성에서 군인 안개가 싹 내려서 시간의 흐름과 장소의 이동을 얘기하고 그 사이에 성에서 군인들이 막 나와서 스탠드를 싹 방향을 180도 돌려서 성으로 변하게 합니다. 헬레나가 등장을 해서 첫 장면이 재미있어요. 파우스트가 막루지기를 붙들어 와서 헬레나한테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난데없이. 왜냐하면 막루지기는 이름이 링케우스 혹은 영어로는 룩스. 그죠? 밝히죠. 눈이 밝은 사람이 살팽이에요. 눈이 밝은 사람인데 왜 거기다 세워두는 거 아니? 눈이 밝아야 저기 오면 얼른 알려서 빨리 대응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헬레나가 뜨니까 눈이 멀어가지고 아름다움에 눈이 부셔서 눈이 멀어서 보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파우스트가 이 녀석이 보고를 안 해서 내가 당신을 제대로 응대를 못하고 있다. 그러니 이 죄인을 재판을 하라. 근데 이제 헬레나는 난 때문에 그런 사람 어떻게 재판하느냐고. 그런데 지금 링콜슨 정신이 없어요. 제가 있는 거 뭐든지 다 드리겠습니다. 정신이 없이 게르만 운율로 쏟아놔요. 짧은 운율로. 근데 헬레나가 듣다 말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왜 저렇게 아름답지요? 그래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고대 그리스 운율은 음절 수를 헤아립니다. 근데 게르만 운율은 가군을 헤아려요. 그러니까 끝에 가서 하우스, 마우스 이렇게 되니까 라우스 이러니까 이게 음이 굉장히 찰랑찰랑하잖아요. 그래서 왜 저렇게 아름답게 들려요? 그랬더니 파우스트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면 되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둘이서 현재만이 우리의 행복이지요. 뭐 이런 얘기를 잠깐 하는데 그게 하이라이트예요. 온율이 그 말을 하는 동안 헬레나가 게르만 온율로 싹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의 그 접점을 헬레나의 게르만 온율의 안착으로 아주 짧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와서 보고를 하고 뭐 이러더니 갑자기 얘가 탁 튀어나와갖고는 펄떡펄떡 뛰어요. 파우스트 자체가 하늘에서는 가장 밝은 별을, 지상에서는 모든 최고의 쾌락을 다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아들이 오죽하겠어요. 펄떡펄떡 뛰다가 말려도 안 돼요. 펄떡펄떡 뛰다 죽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헬레나는 너무 슬퍼서 너울만 남기고 다시 지하로 가고 그 올보련의 악기 리라와 너울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로 산막이 끝나는데 끝부분 처리도 재미있습니다. 독일어도 마이프하고 마이프하고 한 음절 더 들어갑니다.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죠. 영원한 여성이 그랬더라면 이 여자 누구야? 그레텐인가? 아니야, 성모 마리아야. 뭐 등등 나올 수 있는데 여성적인 것이에요. 이게 뭐지 하고 또 많은 논의가 뭐 합의된 건 없고요. 뭐 생명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뭐 이런 온갖 좋은 것들을 사람들이 대입을 합니다. 계약을 하면은 행사를 해야죠. 아까 권리였나요? 뭐였나요? 계약인지 발효가 됐으니까 행사를 해야 돼요. 그 첫 행사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악마가 와서 다 읽어주겠다. 평생 뭐든지 다 얘기해라. 그 대신 멈춰라. 어떤 순간이 너무 좋아서 멈춰라. 넌 참 아름답구나 하면 그때부터는 네가 저기 가서 나한테 똑같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 말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 하루에도 폰을 몇 번 사진 찍으세요? 몇 번 눌러요? 왜 눌러요? 이 순간 아름답기 때문에 조금 더 갖고 싶은 거죠. 근데 세상에 평생 한 번밖에 못 눌러요. 언제 눌러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12,111회이 됐어요. 도무지 안 눌러서. 근데 누르는 거는 그렇게 마지막에 누르는데 처음 소망을 내뱉는 게 재미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라면 어떤 소망을 제일 먼저 얘기를 하실지, 예, 그것도 매우 현대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젊어지고 싶다는 거예요. 젊어지려고 얼마나들 고생들 하십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젊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젊어지면 또 살아야 되는데 젊어서도 별 볼 일 없었는데 이제 또 젊어져서 무슨 일이 있겠어.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 많은 사람의 소망은 젊어지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우스트가 맵소페르스가 파우스트를 데리고 마녀의 부엌으로 갑니다. 마녀는 뭐 엄청난 약을 조제를 해요. 근데 막 온통 지저분하고 뭐 짐승들은 빽빽거리고 그런 장면들에는 되게 시사평론이 들어가 있어요. 풍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파우스트가 그 부엌에 가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맵소페르스한테 야, 뭐 다른 방법 없어. 거기서 젊어진다는 게 이상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메피스토펠레스가 친절하게 가르쳐줍니다. 있지. 어떻게 하느냐. 지금 당장 들판으로 나가서 뱅이 들고 삭 들고 갈고 소박한 음식 먹고 내 걸음으로 걸음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처방을 딱 해주는 거죠. 다름 아닌 메피스토펠레스가. 근데 이 먹물 책상 물림이 그걸 해낼 수 있나요? 못해요. 못하니까 도리 없이 마녀가 주는 약을 먹고 30년이 빠집니다.
그래서 젊어지니까 그 좋은 연애를 하는데 그 좋은 연애도 삐까나가니까 그만두고 그렇구나. 뭐 이런 매우 간결한 그러나 매우 인간적인 얘기고 현대성도 사실 괴테는 유명한 얘기지만 일부는 발표했고 2부는 이해받을 가망이 없다고 82세 여름에 마지막으로 최종 정서에서 봉인을 해서 넣었다가 32년 정월에 다시 꺼내서 또 고치고 또 봉인을 해서 넣고 3월 22일에 죽습니다. 일단 시간이 있으시면요 초록방 왼쪽에 가면 테이블 위에 마지막 수정본 원고의 영인본이 있습니다.